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아정신과 분야의 권위자분이신 천근아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의대생TV의 최영준입니다. 오늘 명의의 전당에서는 ADHD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권위자이신 천근아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천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요즘 방송 활동 많이 하시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찍는다고 알고 있어요. 소아정신과라는 분야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과가 어떤 과인지 그리고 어떨 때 찾아가는 과인지 간략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소아정신과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아이 키우다가 내가 왜 이러지? 언론에서 아이들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사례가 나 우리 아이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혹시 저 문제가 아닐까? 내가 제대로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고 양육하는 건 맞을까?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도 찾으시기도 해요. ADHD라든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발달 장애, 뭐 틱 장애, 그리고 조현병, 뭐 그런 이제 입원해야 될 그런 증상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시는 경우까지 해서 굉장히 두루두루 넓게. 이제 ADHD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단어 자체는 좀 유명한 편이잖아요. 근데 두 개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약자가 바로 ADHD입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Autism Spectrum Disorder라고 해서 AS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발음이 비슷하니까 제가 ADHD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네, 좋습니다. ADHD는 기본적으로 충동성의 조절이 어렵고 주의력이 자꾸 분산이 되고 그리고 좀 느리고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하이퍼, 과하고 좀 이렇게 업돼 있고 늘 좀 뭔가 정신이 없는 이제 그런 아이들, 그게 ADHD의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너무 유명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우영우에서 나왔던 뭔가 특이한 관심사, 고래에 꽂혀있는 대왕고래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 그리고 말을 굉장히 독특하게 하고 그리고 눈을 잘 쳐다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행간의 의미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뜬금없이 반응했다가 좀 뭔가 상대방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여와 그리고 고래라는 어떤 특정 관심사에 집착하는, 그리고 굉장히 편식이 심하잖아요. 네. 특정 소리에 굉장히 이제 감각적으로 예민해서 항상 헤드폰 끼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여라는 큰 덩어리와 그리고 감각적인 예민성 그리고 특정한 관심사에 집착하는 그 어떤 항목이 같이 교집합으로 있을 때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 또는 ADHD를 가진 친구들은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원인이 참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요인인데 반응 억제하는 능력을 이렇게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입니다. 근데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도파민이 부족해 있으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게 되고 시험이 내일 수학 시험인데 뭐 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ADHD는 도파민 유전자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성과 관련된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죠. 진짜로 자폐나 ADHD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학교 생활, 애들에게 있어서 사회생활은 뭐예요? 집하고 함께 학교나 유치원이죠. 그쵸. 네. 학교 학령기 이제 이후가 ADHD 진단이 가능하니까 학령기 아이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네. 초등학교 뭐 1학년 한 2학기쯤 된 뭐 아이가 남자 아이라고 해봤을 때 8살 정도. 예, 그냥 좀 개구지고 활발하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 산만한 것 같기는 한데 지할 일 다 하고 알림장 다 잘 써오고 준비물 다 챙겨가고 준비물 현관에다 두고 학교 안 가고 또 동생하고 맨날 싸우거나 친구들하고 투닥투닥 하루가 멀다 하고 이틀에 한 번씩 무슨 그런 게 없고 그냥 개구진 정도고 또 명랑하고 또 뭐 해야 될 때 말 제대로 하고 이제 그렇다면 ADHD는 아닌데 이제 부모님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이틀에 한 번꼴로 또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전화가 온다. 계속 근데 오는. 그 이슈를 가만히 들어보니 누군가를 피해를 주거나 본인의 학습에 영향을 꽤 주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도 스스로 난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지? 나는 왜 이렇게 더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나는 이름 안 적히고 싶은데 맨날 칠판에 내 이름은 항상 적히는데 이제 그런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애들이 속상해지고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바로 그걸 기능적 저하가 왔다, 펑셔널 임페어가 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군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있을 때는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쩌다 한번 뭐 아이들 실수한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네.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네.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교수님,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아니면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방송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좀 이 자리에 빌려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질환의 이름이라든지 소아정신과를 이런 병은 가야 되는 거구나 정도는 인식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정말로 가야 될 분들이 와야 하는데 조금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들까지 그 병에다가 아이의 문제를 끼워 맞춰서 오시는 그렇군요. 분들도 예전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전에는 소아정신과 질환이 너무 이제 인식률이 떨어져서 그걸 막 홍보하러 우리가 열심히 뭐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캠페인은 오히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역 캠페인을 해요. 오해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병이 아니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부모를 위한 집에서 할 수 있는 팁을 오히려 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 약간, 역전이 됐군요. 왜 내가 병원에 자꾸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 왜냐하면 지금 좀 사실 정말 중요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분들이 너무 유명해진 그런 소아정신과 병들 때문에 과도하게 ADHD가 아닐까 자폐가 아닐까 해서 정말 빨리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조금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없지는 않거든요. 정말 심각한 분들은 빨리 와서 빨리 치료받고 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모든 걱정이 돼서 빨리 해소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인식률이 올라간 것은 너무 반가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에 그 초청을 마다하지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이런 걸 보면서 조금은 병원 문턱은 낮아져서 병원을 쉽게 예약을 했지만 병원을 가면 결국은 고생이시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어떤 팁들은 내가 좀 실천을 해보고 또 이런 책도 읽어보고 이 정도는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겠다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제가 이런 채널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깨알 같은 홍보를 할게요. 저희 그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약자로 우아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 이사인데요. 거기에서 그 우아해라는 채널을 만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수익성 하나도 없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저희가 다 출연합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소아정신과 교수님과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아주 그 분야에서 가장 탑급인 전문의들이,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출연해서 이 범람하는 가짜 뉴스로부터 검증된 소식과 검증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그 순수한 마음 하나로 뭉친 채널이거든요. 네, 우아의 채널을 들어와 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바로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보시는 좋아요 분들 꼭 눌러주세요. 네, 관심 있으면 그런 데에서 정보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교수님 좀 조사를 해보면서 책도 여러 권 쓰셨더라고요. 뭐 많이 쓴 건 아닙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면 좋은 부모가 될지 이런 양육하는 걸 적었던데 저도 미래 언젠간 아이를 키울 테니까 좀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래서 그 김에 제가 오늘 사인 받으려고 이 책을 하나 사왔거든요. 이 책에 대한 소개 한 번만 해주고 사인 좀 받아가도 괜찮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이 그 중앙일보에 제가 주말판에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연재를 했던 우리 아이 마음 다이어리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연재를 쭉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 질환에 대한 정보를 좀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고 싶었고 좀
너무 교과서만 사실 있잖아요. 질환을 다루는 책들이. 근데 질환을 조금 더 부모님들이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 아이한테 적용하기 쉽게 글을 한번 칼럼을 써보고 싶다 해서 칼럼을 쭉 썼던 거를 이제 서론을 조금 보충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어떤 병을 의심해야 되고 또 그게 병이 아닐 수도 있으니 어떤 것들은 또 안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적은 책입니다. 또 우리 이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아의 채널도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